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보내드리는 라이브 방송 송국근의 현장정치 8월 6일 순서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소리가 안 나온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상품을 좀 보여드리느라고 약간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송국근의 현장정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의도 그리고 용산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현장의 생생한 뉴스들을 전해드리고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갑자기 또 영수회담 타령을 했습니다. 전혀 뜻밖인데 그 전에 영수회담을 하자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졸랐죠. 총선 전에 한 7, 8번 졸랐는데 안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냐하면은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영수회담은 구태다. 영수회담 오는 하는 거 구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확정적 중대범죄자와 대통령이 회담을 가지면 이 검사나 판사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영수회담 못해. 이렇게 잘랐죠. 자, 그러다가 총선에서 이재명이 이기고 나니까는 이재명이 이제 만약에 나를 만나고 싶으면 만나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확 변했죠. 그리고 한번 만났는데 그때 모두 발언을 놓고 사전 합의를 다 깨고 모두 발언을 가지고 공개 안 하기로 했는데 공개하는 모두 발언을 장시간해서 또 이 판을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영수회담 타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당대표 경선이란 걸 형식적으로 하고 있죠. 김두관 후보하고 같이 하는데 오늘 TV 토론회에 있었습니다. 후보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지금 이 순간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전에도 잠깐 뵙기는 했지만 절박한 과제가 있어서 꼭 만나 뵙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직후였죠. 이재명이 당대표 신분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담 형식으로 한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통을 깨버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또 영수회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엄혹하고 특히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를 어떻게 타개할지 꽉 막힌 대결 종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 꽉 막힌 대결 종국은 본인이 만들었죠. 본인이 방탄을 위해서 7개의 탄핵 법안을 발의하고 9개의 특검 법안을 발의한 것이 이재명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꽉 막혔는데 이걸 마치 남 탓하면서 대통령을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 전에도 7번, 8번 만나자고 할 때도 항상 언제였냐면은 이재명의 사법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것을 타개하는 돌파하려고 만나자고 했죠. 지금도 이재명의 사법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미 9월 달에 구형 2개 나오고 10월 달에 1심 판결 2개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만나서 뭔가 본인이 국정을 대통령과 논의하는 이런 사람인 것을 또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서 검찰과 법원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려는 그런 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식시장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를 논의하자 이랬는데 이 한동훈 같은 당 대표죠. 여당 야당 대표 정말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주식 시장이 폭락을 했다. 그래서 대통령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만나자고 한 거죠. 이 주식 폭락 문제 어제 일어났던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과 만나자.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또 본인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것을 모두의 설명을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드린 것은 자, 오늘의 또 시청 포인트가 이재명입니다. 요즘 모든 게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나는 그런 시청 포인트도 오늘 이재명인데 썸네일에 제가 3단계 이재명의 흉계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특검, 무차별 특검법 발의를 해서 이 전국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그런 특검이 하나 있고, 이 모든 것은 이재명의 방탄용입니다.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흉계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어쨌든 본인은 해야지 자기가 사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3단계 그 흉계가 뭐냐? 제가 물음표를 쳐놨는데,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국정 마비입니다. 국정 마비시키는 겁니다. 자, 그 국정 마비시키는 방법이 뭘까? 잠시 후에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먼저 지면 심층 분석을 해드리고,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최신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신문 지면보다는 인터넷판 뉴스, 가장 최근 뉴스를 중심으로 행간의 뜻을 읽어보는 그런 시간도 갖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볼 때 행간의 뜻을 읽으면은 새로운 것들이 좀 보이죠. 자, 그리고 이슈 집중해볼 시간에 오늘 시청 포인트는 딱 3개입니다. 딱 3개. 하나는 이재명 지금 재판 4개 받고 있죠.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이게 하나로 묶여서 재판 하나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 또 김동현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위정교사. 이거 따로 다른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2개죠. 하나는 이제 4개가 묶인 거고, 대장동하고 묶인 거고, 위정교사. 또 하나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죠. 이것도 서울중앙지법 34부에서 봤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고 김문규처럼 몰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이 박근혜 국토부의 압력이었다. 거짓말한 거, 대선 때. 그 선거법 하나, 그러니까 3개고, 또 하나 남은 게 대북송금. 이번에는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4개의 재판이 있고, 앞으로 또 기소가 될 것들이 있는데,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재명은 이 중에서 어떤 재판을 제일 무서워할까? 어떤 게 4개 중에서 어떤 게 자기를 덮칠 거라고 생각을 할까? 자, 그런데 단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청 포인트 첫 번째는 이재명이 가장 걱정하는 재판은 뭘까? 부제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본회의장에서 변호인 의견서 보다가 딱 걸렸다. 변호인 의견서. 자, 어떤 사건과 관련한 변호인 의견서를 봤을까요? 지금 본회의장에서 막 대법관 후보자 표결하고 막 있는데 자기 이재명은 혼자서 변호인 의견서를 보는 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자, 어떤 사건을 보고 있었을까? 그걸 보면은 이재명이 뭘 무서워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것이 시청 포인트 하나고, 두 번째는 썸네일 내용입니다. 이재명이 국정마비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10월, 공교롭게도 1심 판결이 2개 나오는 10월에 딱 국정마비를 시키려는 엄용한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시청 포인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재명이 어제 법사위 간사죠. 김성원 커피 불러서 독대를 했는데, 자, 왜 그랬을까? 왜 법사위 간사를 불렀을까? 그것이 세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 일단은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오늘 단독 기사, 그리고 일면 톱에 보도를 하고 이 사설열에서 관련 내용을 실었는데, 한 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정치 기사 위주로 제가 소개를 드리지만은, 일단 이 기사는 아시아투데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고, 또 사설에서 다룰 만큼 그 상당히 이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일종의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형태도 띄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일면 톡 기사입니다. 지면 기사입니다. 이 단독 보도, 유례 없는 휴대폰 검열, 우리금융입니다. 인권 침해 논란. 이건데,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금융그룹이 우리은행을 포함해서 자회사 임직원 수십 명을 대상으로 개인 휴대폰 검열을 벌이면서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단독으로 취재한 기사입니다. 지금 우리 금융그룹의 회장이
이 임종용입니다. 금융위원장 출신이죠.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임직원들의 입단속을 과다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된다. 왜 입단속을 과다하게 하느냐. 지난 4월에 우리은행 행내 보고서, 은행 안의 보고서 영업점 팀 운영 개선안이 직장인 익명 게시판인 외부 블라인드에 유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 우리은행은 유출자를 색출한다 이 명목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영업점 직원 20여 명에 대한 특별조사를 단행을 했다. 그리고 20여 명에게서 휴대폰을 제출받아 검열했다. 우리은행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사전에 동의서를 받았고 충분히 거부할 권리를 보장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 휴대폰 검열을 했어도. 그렇지만 임직원 사이에서는 아니 이거 거부하면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자,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그런 이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자, 인권 침해다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지난해 말에도 우리 자산 신탁에서 내부 정보 유출 의심을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 휴대폰을 제출받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개인 휴대폰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전 동의를 그때도 임원들을 대상으로 받았다. 자, 이 상황에서 또 사설, 다음은 아시아투데이 사설 내용입니다. 고객 손실 끼친 우리은행, 이번엔 직원들 인권 침해, 그 전에 라임 사태 같은 대형 금융사고로 고객의 재산을 손실을 하게 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우리은행이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압적인 휴대전화 검열을 한 사례가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사설 내용입니다. 내부 직원뿐 아니라 일반 고객에 대해서도 불안전 판매, 횡령 등을 통해 고객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장 많이 끼친 은행 중 하나로 우리은행이 꼽히는데 국내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에서는 최근 10년간 임직원 횡령 사건이 최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에 700억 원대 횡령사고에 이어서 최근 100억 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자, 그래서 우리 금융의 직원에 대한 휴대전화 검열이 회사나 상급자의 강압적 업무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지 엄정히 가려져야 한다. 고위관료 출신의 최고 경영자의 권위적인 황제 경영 행태에서 비롯된 게 아닌지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아시아투데이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하고 사설에서도 다룬 내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현장 정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정치, 따끈따끈한 소식 그리고 그 이면의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소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자, 장동혁 최고위원이죠.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10월에 헌재 마비설 헌법재판소 마비설 충분히 가능. 이진숙 탄핵 소추안 지연될 수도. 자, 갑자기 헌재 마비설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게 중앙일보에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 자, 일단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월 헌법재판소 마비설, 나중에 제가 자세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0월 헌법재판소 마비설에 대해서 지금 야당 모습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 의도가 국민들께 충분히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을 향한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10월 헌법재판소 마비설은 일단 이겁니다. 10월 중순에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 목 헌법재판관 3인의 후임자 지명과 관련해서 야당이 이를 늦추게 되면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나온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잠시 후에 국정 마비를 시도하는 흉계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행간의 뜻을 읽고 또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보태서 그 이슈 집중해부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도대체 어떤 흉계가 있는지 그것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두 번째 기사는 박찬대 전 국민 25만 원
초부자 감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이 민주당 그 대표권한 대행, 전 국민 25원이 아니죠. 전 탈자 났습니다. 25만원. 전 국민 25만원. 초부자 감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명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 직업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정부가 깎아주는 초부자들 세금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죠. 여당은 13조 현금 살포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즉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고, 그런데 박찬대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민생을 살릴 심폐소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민생을 살릴 심폐소생이 아니고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으로 국민 세금을 가지고 퍼주게 하고 이 공원 자기들이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당이 아닙니다, 지금. 야당입니다. 그리고 입법부가 아니고, 행정부가 아니고 입법부죠.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게 있는데 그것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있고, 이게 또 얼마나 25만원 지원이 엉터리인지, 이게 다른 폐단이 얼마나 많은지, 그 부분도 제가 잠시 후에 이수 집중해볼 시간에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쏘고면 안 됩니다. 25만원. 이게 얼마나, 복선이 깔려 있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잠시 후에 제가 일목요연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면 심층 분석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거. 박찬대 전 국민 25만원 초보자 감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고 했는데, 자, 25만원을 지금 갑자기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민주당이. 일단, 총선 공약이었다. 총선 공약 언제 그렇게 잘 지켰습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25만원 전 국민을 준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나중에 대선도 대선이고, 지금 이 탄핵 전국에서 환심을 차르는 거죠. 환심을 차르는 거. 제가 더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돈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문제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엉터리고 위험한지 몇 가지를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이게 지금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걸로 줍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25만원, 1인당 25만원씩. 그런데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냥 그 전에 코로나 지원금 할 때는 이 카드에 돈을 입금을 시켜줬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현금처럼 그렇게 정말 썼는데, 이거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명목이 경기 부양, 이 명목이니까 4개월 안에 이제 다 쓰라 이야기입니다. 25만원치를 다 쓰라고 하는데, 지역사랑 상품권이 어떻게 지급이 되냐면, 하나는 이제 종이로, 실제로 백화점 상품권 이런 것처럼 종이로 이제 25만원어치를 주는 상품권을 만드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그게 이제 지르형이라고 하는데, 종이로 만든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카드형, 카드를 해가지고 또 25만원을 충전해서 나눠주는데 4개월 만에 다 쓰라. 또 하나는 모바일형, 이 휴대전화에다가 이제 입력을 시켜서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지루형으로 만들 때 2%, 제작 인쇄비, 금융수수료 2% 발행 비용이 들고, 카드형도 2%, 모바일형도 한 1.9%. 그러면은 13조 원인데 전체 13조 원 중에서 이거를 발행 비용만 2,600억 원이 들어갑니다. 2,600억 원.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누군가는 이제 2,600억 원짜리 사업을 따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해본 데서 따겠죠. 이재명 주변에 이거 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경기도에서 지역 상품권 이런 거 제도를 많이 했죠. 그러면은 이 사업자를, 2,600억짜리 사업자를 할 때 과거에 실적이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하겠죠.
그럼 이재명 때 그때 했던 사람들이 선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거는 이제 자기들끼리 그렇다 치고 어쨌든 2,600억이라는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13조 원 외에 이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지급 대상이 주민등록을 가진 한국 국적자 외에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난민에게도 다 지급이 됩니다. 이분들이 그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한다고 다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니까 다 주지만 경제 활동을 하지만은 우리 국민과 같은 의무는 다 없죠. 가령 병역 의무 이런 건 없죠. 그런데 같이 일률적으로 다 준다는 겁니다. 이거 다 합하면은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 난민을 합하면은 난민이 36,000명이고 이 34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25만 원씩 지급하면 이게 872억 원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 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 부양책 하는데 소비 진작 효과는 어떤 경제 한국개발연구원 이런 데 따르면은 한 30%가량 소비 진작 효과를 불러올 거다. 이 13조에 투입한 데 비해서 그래서 30%인데 그 대신에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들 엄청나죠. 심지어 이게 전부 다 국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들 세대들 여기에 다 부담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국민의 한심을 사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뭘까요? 자, 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목적이 뻔한 거죠.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 시청 포인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 포인트는 이재명이 가장 걱정하는 재판은 뭘까? 자, 본회의장에서 변호인 의견서 보다가 딱 걸렸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제죠. 이재명이 어제 본회의장에 갔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대법관 임명 동의안, 인사청문 보고서 그 채택 여부를 놓고 또 대법관 후보자도 표결을 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죠. 거기서 이재명이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서 뭘 봅니다. 보는데 뒤에서 카메라 기자들이 딱 잡아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변호인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라는 내용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서 그 긴박하게 막 표결을 하는 사이에 이재명이 보고 있는 거죠. 그 변호인 의견서,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4개의 재판 중에 어떤 재판일까?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이 화면에 잡힌 것을 제가 확대해서 이렇게 몇 개 사진을 쭉 보니까는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게 있습니다. 정인 김진성에 대한 정인신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재판 중에서 본회의장에서까지 저렇게 앉아서 본 저 변호인 의견서는 바로 위정교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정교사는 재판 끝났습니다. 재판 끝났고 9월 6일에 구형이 선고가 됩니다. 결심을 하고 구형이 선고가 되죠. 그리고 10월 초에 1심 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개 재판 중에서 이재명이 아마 이 위정교사에 가장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물론 중한 범죄를 중대한 처벌을 받는 건 이 선거법 위반이죠. 벌금 100만 원만 이상만 오면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거고 또 그다음에 대북송금 같은 것도 있지만 대북송금은 이제 재판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고 위정교사가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옵니다. 1심 선고가. 거기다가 위정교사는 김진성 씨의 진술이 다 있죠. 위정을 교사받아서 위정을 한 김진성 씨의 이 진술이 다 있고 또 녹취록이 있습니다. 녹취록이 있어서 그때 일반에 공개가 됐죠. 그때 박종원 의원이 공개를 했죠.
그래서 국민이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죠. 이재명이 자기를 위해서 거짓 정언을 해달라고 회유하는 그 녹취록을 전 국민이 지금 들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정교사가 또 이것은 유창훈 그때 영장판사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 위정교사 혐의가 소명이 됐다, 범죄가 소명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딱 떨어지는 실형감이죠. 자, 실형이 1심에서 선고가 되면 굉장히 큰 내부에서 소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과연 이재명 체제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소요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김두관 후보, 지금 같이 대표 경선하죠. 김두관 후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이재명이 어느 재판이라도 하나 유죄를 받으면은 당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될 수가 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데 대해서. 그리고 지금 당 내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위정교사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이 4개의 재판 중에서 위정교사를 가장 지금 두렵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재판 끝났고 지금 계속 재판 받게 되는 건 그 대장동하고 백현동 묶인 거,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 FC 묶인 거 이거 하나하고 하나는 이제 이번 달에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는 대북 송금 사건이죠. 그리고 지금은 재판이 안 열리고 있습니다. 모든 재판이. 최근에 이재명 재판정 가는 모습 뜸하죠. 최근에 보지 못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하계 휴정 기간이기 때문이죠. 지금 법원이 7월 29일부터 8월 9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재판이 없습니다. 재판 없는 상황인데도 이재명이 본회의장에서 이 변호인 의견서 이것을 읽어보고 있었다는 것은 위정교사와 관련해서 그만큼 위정교사에 대한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9월 6일 날 구형되고 또 10월 초에 1심이 나올 거니까. 사실 1심이 막상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징역 몇 년 하고 집행유예 이렇게 나오면은 분위기가 민주당 안에 분위기도 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되면은 다음 대선 전에 확정 판결 되면은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죠. 박탈이 돼서 다음 대선에 못 나오죠. 본인의 대표직이나 국회의원직도 다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면 다음 대선에도 나오지 못할 당 대표를 지금 8월 18일로 다시 당 대표가 된다고 해도 당 대표를 끝까지 결사옹위하면서 가진 않겠죠. 자, 그 상황에서 초조함을 드러냈다. 변호인 의견서라는 것은 원래 이런 겁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변호인이 그 사건에 대해서 쟁점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재판 전략을 요약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재판이 다 끝났는데 위정교사에 대한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재명도 변호사죠. 변호사니까 이 사건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판결에 나올지 그것이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궁금하겠죠. 어쨌든 가장 걱정하는 재판은 아마 이거일 것 같아. 예, 일단 이것을 봤으니까, 그걸 보고 있었으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사실 가장 제가 볼 때는 이재명에게 가장 위험한 재판은 다 위험합니다. 다 위험한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게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모든 게 끝나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100만 원 이상 안 할 수도 있다. 100만 원 이상을 때리면은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데 그 민주당 망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판사가 지금 서울경사지법 34분 판사인데 그 판사도 좌파 성향의 판사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아니고 한 80만 원 이렇게 해서 봐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자, 그 이제 판사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를 가정을 하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장 위험한 재판은 대북송금입니다. 대북송금. 수원지방법원에서 그 대북송금의 저승사자라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심리를 시작을 하죠. 이달에 일단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8월 27일에 수원지법에서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는데
이게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걸 집중 심리를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대북 선거과 관련해서 이미 이화영 재판을 1년 8개월 동안 했죠. 1년 8개월 동안 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김성태 재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에게 9년 6개월 선고를 하고 김성태에게 3년 6개월을 선고를 했죠. 그래서 이게 집중 심리해서 주 2회 정도 재판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상당히 재판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특가법입니다. 제3자 뇌물죄죠. 북한에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그리고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비 이를 합해서 800만 달러를 준 거죠. 한 10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면은 1억 원 이상이면은 특가법인데 뇌물죄가 이 특가법으로 하면은 법정 형량이 유기징역은 징역 10년 이상 아니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이 재판이 가장 사실상 들어올 거다. 근데 이건 좀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시작이 안 했으니까는. 그런데 이 신진우 부장판사는 아시다시피 이화영, 김성태에게 중형을 선고를 했고 또 그 전에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의 후임 은수미 성남시장을 정치자금법으로 법정 구속을 한 판사입니다. 법정 구속을 했고 대장동 김만배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한 그런 판사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 재판을 수원지법에서 받지 않고 대장동과 엎어달라고 신청을 했었죠. 엎어서 그 재판을 받겠다고. 그런데 그걸 대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해서 지금 수원지방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대북 선거음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초조한 상황입니다. 그 이재명은 얼마 전에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죠. 며칠 전에죠. 며칠 전에 민주당이 이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검사, 이 서현욱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앞으로 공소 유지를 해야 될 서현욱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이유가 뭐냐? 공소장을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 그래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건 사상 초유의 일이죠. 검찰이 공소장을 써서 재판에 넘기면은 그 공소장을 가지고 검찰은 공소장 내용을 입증을 하고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것을 반박을 하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하는 거죠. 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허위 사실을 공소장에 썼으면은 그건 판사가 판결해야 됩니다. 그 재판에서 판사가. 그런데 이걸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소장을 쓴 검사를 고발을 한 겁니다. 이건 무엇보다도 상권 분립 위반이죠. 뭐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법원에서 다퉈야 될 문제를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한 거죠. 자,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공소 유지를 해야 될 검사를 급박하는 거죠. 이런 그 무도한 일을 벌일 정도로 지금 이재명은 이 대북 송금 그 사건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지금 임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4개의 재판 중에 뭐 하나 만만한 거는 없지만 지금 당장 이재명이 눈앞에 닥쳐서 불안해하는 것은 위정교사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북 송금 사건, 제3자 뇌물죄.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재명 주변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재명도 나름대로 뭔가 방어막을 치겠죠. 꼼수가 총동원되든 뭐 하든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방어막을 치겠죠. 그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특검 9개의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하고 또 7개의 탄핵안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특검
아무리 최상병 특검에서 보셨다시피 자기들이 그 과반수를 가지고 통과를 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방어를 하는 거죠. 당연히 거부권,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를 하죠. 그러니까 무의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탄핵, 지금 검사들 탄핵하고 방통위원장들 탄핵을 하는데 결국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겠죠. 그런데 탄핵이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은 일단 국회를 통과를 하려면 3분의 2가 있어야 되는데 3분의 2에서 8석이 모자라죠. 국민의힘이 108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108석 중에서 8명 이상이 이탈을 해야지 탄핵안이 통과가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그럴 가능성이 더 확 낮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탈을 하는 쪽은 당내 비주류가 이탈을 하죠. 그런데 지금 당의 주류가 한동훈 쪽이고 비주류가 친윤입니다. 친윤이 비주류인데 거기서 이탈을 할 리는 만무하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고 이게 만약에 헌재로 가더라도 이게 헌재에서 기각될 게 뻔합니다. 뻔하니까 이거를 이 카드도 지금 탄핵 카드도 특검 카드도 탄핵 카드도 계속 이제 역풍만 불 수가 있고 실제로 효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게 지금 이재명의 쏘가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꺼내든 게 뭐냐? 국정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국정 마비. 국정 마비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조금 전에 장동혁 최고위원이 말한 기사 내용을 소개해드렸죠. 아시아투데이. 10월에 헌재 마비설 충분히 가능하다. 이진숙 탄핵 소추안 지연될 수도 이 내용인데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습니다. 특검 법안이 탄핵 법안이 발의가 되면은 이제 민주당이 과반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3분의 2 해서 선제로 넘어가지만 일반 공직자는 과반이죠. 과반이니까 다 헌재로 넘어가죠.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안이 통과가 돼서 직무가 정지가 되고 헌재로 넘어가 있죠. 헌재 심리를 합니다. 지금 뭐 검사들도 전부 다 한다.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 다 지금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헌재에서 심리를 합니다. 헌재에서 심리를 하는 동안 직무가 정지가 되죠. 그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해서 탄핵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재명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들은 공소유죄를 하지 못하도록, 또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는 공소유죄도 하고 성남지청의 차장검사로 가서 이 정자동 사건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무가 정지가 되면은 수사를 이제 못하게 되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직무 정지가 돼서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 버리고 뭐 이런 것을 노려서 하는데, 자, 헌재에서 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6개월 내에 심리를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직무 정지 기간이 최장 6개월이죠. 6개월 내에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가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때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탄핵이 통과가 돼서 직무가 정지가 됐고 헌재에서 167일 만에 기각이 돼서 다시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최대 180일 동안 직무가 정지가 되죠. 180일 안에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식물 헌재를 만든다는 게 뭐냐면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명입니다. 9명인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은 7명 이상이 돼야지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합니다. 6명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7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지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죠. 기각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런데 이 9명 중에서 4명이 10월 달 안에 지금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4명이 임기가 만료됐는데 그 중에 1명은 대법원장 추천목이신데 그거는 대법원장이 다시 추천을 하면 되는데 3명이
국회 추천목입니다. 국회 추천목 3명은 여당 한 사람, 야당 한 사람, 그 다음에 제3당이 한 사람, 이렇게 해서 3명을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이 3명을 추천을 하려면은 국회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 민주당이 국민의힘 추천, 또 뭐 제3당 추천, 뭐 조국당이 이제 하겠죠. 어쨌든 그것에 서 민주당이 의결을 하지 않으면은 추천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3명이 결연이 생기게 됩니다. 추천을 안 하고 계속 밀어버리면. 방통위원장 지금 2인 체제도 그때 그 최민희를 추천했다가 하자가 있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니까는 지금 2인 체제로 그냥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추천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회목 3명을 추천을 안 하면은 전체 9명 중에서 3명이 빠지죠. 10월 달에 임기가 돼서 나가죠. 그러면 6명이 남는데 6명으로는 의결을 못 하는 거죠. 의결을 못 하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면, 이 검사들이나 아니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나 지금 직무가 정지가 되는데, 직무가 이진숙은 됐고 검사들은 통과시키면 직무가 정지가 되는데, 이게 규정된 6개월 안에 다시 기각이 돼서 복귀를 하는 게 아니고 심리를 못 하니까는 계속 간다는 거죠. 계속 직무 정지 상태로. 그러면 헌재가 이제 마비가 되죠. 헌재가 마비가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권한 쟁의 심판,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이걸 가지고 권한 쟁의 심판을 신청을 했죠. 헌재에. 이것도 지금 심사를 못 합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방통위원장 이렇게 직무 정지를 했으면 가처분 신청 이런 것도 헌재에 있어야 되는데 헌재에서 심리를 못 하게 되죠. 10월 이후에. 민주당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추천을 하는 걸 막아버리면은. 자, 그 상황이 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제가 왜 국정이 마비된다고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저번에 이상민 장관을,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킨 것처럼 장관들을 이제 과반수니까 대통령은 3분의 2지만은 이 줄줄이만 탄핵을 해가지고 직무정지를 시켜서 6개월 안에 헌재 심리가 안 이루어지면은 거기는 그냥 계속 직무정지가 되는 겁니다. 이러고서 핵심적인 몇 사람들을 줄줄이 탄핵을 하면은 거의 국정이 마비되는 사태로 가버리는 거죠. 지금 그 우려가 있고, 오늘 지금 언론에서도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도 이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헌재 마비설이 있다. 그야 무더기 탄핵 몰이가 이걸 노린 건가. 자, 이런, 분석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어떤 흉계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죠. 뭘 노리고 이거 하는지 이제는 거의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특검을 하는지. 최상병 특검 같은 거는 의도가 뻔하죠. 어떤 직권 남용, 대통령의 직권 남용, 고토리를 잡아서 탄핵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또, 탄핵, 검사들 탄핵은 이재명의 공소유지, 또 수사, 이런 것을 방해하려는 것이고, 지금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되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의 사법 이기가, 눈앞에 닥쳤다. 이제 방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좀 어려워지니까 이번에는 아예 헌재를 마비시켜서 직무 정지를 줄줄이 시켜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그런 전략까지도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것이 지금 언론에서도 주목을 합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면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이는가. 방통위원장이나 또는 이제 검사들, 앞으로 이제 국무위원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칼럼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조선일보 태평로라는 칼럼인데 김광일 논설위원, TV조선 아침에 신통방통 진행하는 김광일 논설위원 칼럼인데, 상당히 이 발상이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한 게 아니고 아주 획기적인 제안을 합니다. 뭘 제안을 했냐면은, 제목은 이제 탄핵이 기각되면 국회의원의 직무도 정지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는데, 제안을 합니다. 이게 이 탄핵안이 지금 남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국익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폐를 끼치는지 그것을 쭉 설명을 하고 나서 획기적 제안을 하는데, 탄핵 남발의 싹을 미리 잘라야 한다 이러면서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의 탄핵 발의는 특정 정권의 임기 5년 동안 3회 이내로 제한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가령 민주당이 뭐 탄핵을 하는 것은 정권 임기 5년 동안 3회 이내로 제한해야 된다. 그런데 벌써 지금 7번 했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3회 이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현대 스포츠의 핵심적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비디오 판독이 있죠. 그런데 비디오 판독도 요청하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은 무한정 비디오 판독을 용인을 하면은 경기 운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제한을 하죠. 그것처럼 이 국정 운영을 긴 시간 중단시키는 탄핵 요청이기 때문에 이거를 임기 5년 동안 3회 이내로 제한한다. 특정 정당에서 3회, 민주당 3회. 벌써 뭐 7번째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럴듯한 획기적 제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은 이제 6개월 동안 직무정지가 돼도 최장, 그러면은 그 탄핵 소추안에 서명한 국회의원들도 의정 활동을 6개월 동안 정지하자. 획기적이죠. 왜냐하면은 일종의 무고죄입니다. 탄핵 무고죄. 탄핵거리가 안 되는데 정치적으로 탄핵을 해서 무고를 했기 때문에 이걸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 자격도 6개월 동안 정지하자. 물론 세비 주지 말자. 자, 그런 제안이 나올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남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각된 탄핵 소추안에 실제 무고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를 할 탄핵 남용 의혹 특검법도 자동적으로 발동돼야 한다. 그리고 다음 개헌 때는 국회 해산 절차를 부활시켜야 한다. 자, 언론 칼럼에 이런 내용이 실릴 정도로 지금 탄핵 이 사안은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남발을 한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이재명의 사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상황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이슈 제가 말씀드리는 시청 포인트.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이재명이 법사위 간사 김성원 급히 불러서 독대한 까닭은 도대체 뭘까? 김성원 법사위 간사, 민주당 간사죠. 판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인데 과거에 국회의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GSGG 욕설이죠. GSGG라고 쓴 그 국회의원이 지금 그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마구 흔들고 있는 그 법사위 간사를 하는데, 얼마 전에 김성원이 SNS에 이런 거를 올렸죠. 참 어처구니 없는 글이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4명을 그 탄핵 그 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 판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은, 일단 탄핵은 그 업무상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을 발의를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검사 4명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는
이 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김혜경 여사님, 동지, 정진상, 김용 이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괴롭힌 검사들을 탄핵한다. 이 내용이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냥 이게 정치보복 탄핵이라는 것을 그대로 SNS에 드러내는 거죠. 김성원은 왜 이랬을까? 법사위 간사를 하면서 개딸들한테 욕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정청래처럼 그렇게 막 하지 않느냐? 좀 세게 해라. 이런 이제 욕을 먹고 있기 때문인지 어쨌든 이런 거를 올렸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 피고인이 탄핵하겠다. 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그 옆에 이재명은 이재명 김성원이 이재명 대표님 괴롭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괴롭힌 검사들을 탄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재명은 정상적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꾸짖어야죠. 아니 탄핵이란 것이 그런 식으로 휘하하면 안 돼. 이것은 이 업무상 중대한 이 위헌이나 위법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꾸짖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어제 불러들였답니다. 그 김성원을 이재명이 어제 본회의 직후에 김성원 간사 이리 좀 와봐 해서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님을 괴롭힌 죄로 검사를 탄핵을 한다고 한 김성원을 따로 비공개 독대를 해주면서 뭐라고 했냐. 이건 이제 이재명이 아니고 그 김성원이 이재명 대표님한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민주당 법사위 주도로 진행된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 그리고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있었죠. 정청래가 주도했고 거기에 이제 김성원이 간사로서 거들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2번 열었죠. 막 정인들을 불러가지고 일종의 뭐 퍼포먼스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격려했냐? 이재명이 법사위 간사한테 잘했다, 든든하다, 격려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포상을 준 성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최근에 이 민주당이 최고위원 경선도 하는데 그때마다 이재명이 힘을 실어주면은 그 최고위원들이 막 득표율이 올라가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각 시도당 위원장 경선을 하는데 이 김성원이 경기도당 위원장에 지금 도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김성원을 이렇게 딱 불러가지고 이렇게 탁탁 두드려주면서 이제 이재명이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격려를 해주면은 개딸들이 알아듣습니다. 경기도당은 김성원 찍으라는 거구나. 알아듣죠. 그래서 김성원에게 또 표를 몰아주게 되겠죠. 그러면 김성원은 일종의 포상을 받은 거죠. 포상. 경기도당이 손을 들어주는 경기도당 위원장에.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을 하는 거야. 뭐 법사위가 최혜병 특검본 청문회,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서 잘했다, 든든하다 했지만 이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에 검사들을 탄핵을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 오히려 이 꾸짖기는커녕 따로 불러서 힘을 실어주는, 자 지금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살리기의 일환인데, 그래서 상당히 국회가 지금 엉망이죠. 상당히 답답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왜 얼마 안 남았냐 하면은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
그리고 정치 리스크가 저는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법 리스크는 말씀드린 대로 9월에 구형이 2개가 나오면은 이거 분위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호남에서 이 당대표 경선을 하는데 투표율이 22.64%에 머물렀죠. 그러니까는 관심이 없다는 거 하나고, 이재명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는 거 하나고, 이재명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 호남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핵심 텃밭인 호남을 중심으로. 자, 이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호남에서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3번 정권을 잡았죠. 3번 정권을 잡았는데 그 한 번은 DJP 연합에 의해서, 지역연합, 김대중, 김종필, DJP 연합, 호남과 충청의 연합에 의해서. 왜냐하면은 호남은 절대 인구가 적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연달을 안 하면 어렵죠. 충청과 연달해서 그때 정권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념적인 그 결합도 있었지만은, 나머지 2번 노무현, 문재인이 정권을 잡은 것은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였죠.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 그러지 영남에서도 어느 정도 표가 가져갑니다. 특히 더 정확히는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후보였죠. PK 후보. 그래서 2번을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로 이재명이 선택이 됐는데 이재명은 졌죠. 그러면은 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호남 세력이 다음에 또 이재명을 선택을 해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벌써 이재명은 호남에서부터 손절되기 시작했다. 그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20%대 투표율. 거기에서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죠. 호남은 벌써 이재명을 손절하기 시작을 했다. 호남이 제일 먼저 손절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의 정치적 실각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손절을 하는 이유는 다음 대선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호남 유권자들이 알아차린 거죠. 지금 뭐든지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재명의 전략이지만 그것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정치에 좀 관심이 있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고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재명 손절에 들어간 거죠. 호남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1심이 나오면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재명 손절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국회도 정리가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8월 6일 보내드린 송국근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멘트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지금 폭염이 시작이 됐죠. 여기 상품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 열대야도 심한데 올 여름 시원하고 쾌적하게 보내실 수 있는 듀라론 냉감 패드를 아시아투데이 TV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냉감 섬유인데 이것이 냉감 섬유 듀라론 소재로 만들어졌고 이 패드는 이제 수분과 땀을 효과적으로 배출해서 면이나 나일론 같은 다른 섬유보다 열 전도율이 상당히 높아서 체온을 빠르게 낮춰주고 상쾌한 잠자리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아투TV에서는 듀라론 냉감 패드 1+1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가 나와 있죠. 전화로 주시고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싱글 사이즈 쿨 매트 구매 시 한 개가 더 증정이 되고 추가로 베개 피 2개도 증정이 됩니다. 사이즈는 싱글 쿨 매트 사이즈, 퀸 사이즈 쿨 매트, 킹 쿨 매트 사이즈 이렇게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밤 편안히 보내시고 저는 금요일에 다시 현장 정치, 선거권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